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포근하고 곧 매화가 그리고 목련이 개나리가 입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는 정말 포근한데요. 왜 그럴까요? 내일 광주 가기 좋은 날. 네,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내일 광주 가시는 분들은요, 광주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가자라고 쓰거나 아니면 오케이라고 쓰거나 내일 광주 가시는 분들 한번 댓글 좀 부탁드려 볼게요. 어느 정도 가시는지 보려고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거의 다 가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로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요. 그날 부산 다녀오신 분, 대구 다녀오신 분 조사를 좀 해봤더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다녀오시더라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광주 가시는 분들은요, 광주 또는 가즈아 또는 오케이 또는 가요. 광주 대박인데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오늘요, 야, 아무 일도 없었다 주장 그대로 헌재란다. 인권위에서 탄핵 기각 공관이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 내용 심도 깊게 다룹시다.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울 텐데요 했는데요, 쉽게 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대로 20일에 다시 헌재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근데 그날 날짜가 변경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알아볼 거고요. 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방송 중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하야 그리고 탄핵 이 내용이 왜 나오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야라는 안이 참 애매한 안이에요. 왜냐? 이게 진짜 어쩌면은 싶은데 함부로 이름을 올리기는 두렵지만 과감하게 한번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니 저기 조기 대선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조기 대선 말고 조기나 먹으러 갑시다. 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멀리까지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울산까지 다녀왔습니다. 갔다가 바로 방송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뭐 바빴지만 제가 이제 사흘 만에 다시 나와서 네. 기꺼이 왔습니다. 네,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20일 날짜가 잡힌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20일 날짜를 잡으면서 깜빡한 것 같아요. 뭘요? 왜냐면은 그 준비 절차, 형사 준비 절차가 20일 날 잡혀 있는데 네. 그거를 그만 깜빡하고 네. 지네들이 화요일, 목요일 날 계속 잡아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20일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 20일 날을 잡으면서 헌재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네. 야, 준비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 꼭 참석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일로 오면 되지. 네.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참여하는 것은 권리인데 네. 그거를 안 해도 되잖아 이러면서 네. 우리 헌법재판소에 와서 재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못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게 생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20일이 잡힌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날짜가 추가적으로 잡힌 것은 긍정적이죠. 왜냐하면은 증인이 3명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덕수 네. 총리, 그리고 홍장원 등 해서 이렇게 3명이 추가가 됐으니까 네. 증인이 추가된 것은 조금 더 심리를 해보겠다라는 최소한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까는 바람직하고요. 네. 20일을 동일한 날짜로 잡은 것은 실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일은 제가 예상컨대 그 다음 주 화요일 정도 25일 정도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왜 또 나오는 거예요? 누가요? 증인이. 하도 홍장원이가 거짓말을 해놓으니까. 홍장원이 나온 이유가 그건가요? 네, 뭐 홍장원이 나와서 국회 측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네.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쪽지도 나중에 쓴 거고 원본은 없어지고 이제 그랬는데 국정원장이 뒤늦게 나왔잖아요. 네. 근데 국정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가지 버전의 지금 뭐 쪽지가 있다, 메모가 있다 그 근데 얘기를 무슨 했지 않습니까? 쪽지가 그렇게 분신술을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 네. 야 이거 홍장원을 다시 불러서 확인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죠? 그래서 왜 첫 번째 쪽지는 어떻게 된 거고 두 번째 쪽지는 어떻게 된 거고 세 번째 쪽지는 어떻게 된 거며 그 세 번째 쪽지에 내용을 추가하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네. 도대체 첫 번째 쪽지를 어디서 작성을 했냐. 지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금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네. 근데 일단 첫 번째 뉴스로요. 전한길 우리 지금 최고의 핫한 아마 최고 인기 같아요. 전한길을 지켜라. 전한길이 간다. 거의 그 분위기인데요. 전한길 선생님이 등장하는 곳은 지금 인기가 폭발입니다. 어제도 광화문 광장이 광화문이 아니었죠. 어제죠. 청계천 광장이 굉장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되게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왔어요. 정 변호사님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정 변호사님, 전한길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 아세요? 전 잘 모르죠. 그렇죠. 잘 모르셨죠. 네네. 근데 제가 검색을 했더니 과거에 정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냥 인터뷰도 굉장히 많고 그냥 스타였어요, 스타. 네네. 우리가 강호동만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한길 선생님이 동사무소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게 스타 보듯이 봤대요. 그러니까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그 책을 전한길 본 선생님이 한 강의한 한국사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죠. 구청. 그러니까 구청 같은데. 예, 그래서 동사무소.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전한길은 스타였대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제일 처음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몰라요. 왜 등장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건 지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핫스타. 네, 몰라요. 성관이가 대한민국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네. 일타 강사 전한길, 성관이가 대한민국 혼란 초래 주장. 네. 처음에 공무원 시험 일타 강사 전한길이 대한민국의 혼란은 중앙선거관리가 초래했다고 주장을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유명해졌대요. 근데 사실은 전한길 강사를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민주당이 아예 이 전한길 강사를 쫙 찍어가지고 네. 막 고발한다고 하면서 막 난리를 피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는 확 돌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니 맞아요. 내가 내 네. 의사를 얘기하는데 그거를 뭐 고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야 너희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가 무슨 민주를 얘기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분이 나서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19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1월 19일이죠. 1월 19일 맞죠? 대통령이 성관이 문제에 왜 나서게 되었는가 의구심이 들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료를 볼수록 경악을 금치 못해서 감사원 감사도 성관이가 거부하고 국가정보원 조사도 비협조적이었고 감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비판을 시작하면서 시작이 됐대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부정선거 바로잡겠다고 계엄까지 선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실은 전한길 강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뭘 특별히 새로운 얘기를 한 건 없잖아요. 근데 되게 쉽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많은 네. 사람들이 했던 얘기인데 이분이 이제 강사다 보니까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민주당이 긴장을 한 거죠. 저 사람이 전한길 저분이 앞장서서 얘기를 하면 뭔가 본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악영향인 거죠.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막아야 돼 하면서 이제 그렇죠. 오버를 한 거죠. 근데 1번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요. 바로 국민 변호인단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그쵸? 출범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있었는데 청계 광장이 꽉 찼대요. 그래서요. 좌측의 사람들이요. 성질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 왜 났는지 아세요? 왜요? 차 막혀. 교통이 막혀. 밤중에 뭐 하는 짓이야. 그랬는데 날씨까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바람이나 불어라 막 이러고 갔대요. 이 청계 광장이 어떤 장소인지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최초의 공개적인 행사를 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게 여기였나요? 네, 그래서 네. 그 석동현 변호사님 말씀이 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네. 이번에 첫 번째 국민 변호인단 행사를 이 소라 광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청계 광장에서 네. 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가 나왔죠. 그것 좀 네네. 읽어주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이들이 있기에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디어 나가며 함께 싸울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석동윤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고요. 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근데 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내가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 내가 지킨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 거 건들지 마. 여러분 그 말 같지 않아요? 내 거 건들지 마. 내 거야. 우리 대통령은 내 거야. 내 거 건들지 마. 우리가 뽑은 대통령 내가 지킨다인데요.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국민변호인단이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자유 대한민국을 변호하고 있으니 탄핵 공작에 맞서 국민이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고 부당한 구속이지만 견뎌나가며 함께 싸울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제 이 장소에 전한길, 윤상현 뭐 이렇게 등등 가셨는데 전한길 쌤이 역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번 볼까요? 전한길 쌤이 등장함으로써 또 뭐 인기 스타예요. 뭐 그 옛날엔 누구죠? 서태지 이런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한길이 마이크만 딱 잡으면 사람들이 그냥 쫙 하는데요. 자, 정 변호사님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전한길 강사 이분은 그러니까는 뭐랄까 이렇게 말을 사람들의 기억에 딱 남게 잘 구호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국민 안중 없는 민주당 해체하라. 단어를 워딩을 잘 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해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계속 국민의힘 해체돼야 된다는 얘기만 했는데 네. 이 전한길 강사가 민주당이 해체되어야 한대요. 왜? 국민은 안중이 없기 때문에 아나무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뭐냐면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때 헌법재판소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렇죠? 아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워딩이요. 헌재, 윤 파면 시 역사로 사라질 것. 말을 참 잘 만들어요. 네네.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제 전한길 선생님이 얘기했던 헌재, 윤 파면 시 역사로 사라진다. 국민 안중 없는 민주당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한길 선생님이 내일 광주에 간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많은 분들이 광주로 간다고 하시는데요. 네. 우리 댓글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광주로 간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광화문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광주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내일 또 부산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국 각지에서 다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정 변호사님, 네. 광주로 가는 의미는 뭘까요? 광주가 가지는 의미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광주는 민주를 상징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우리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관계없이 네. 광주는 민주의 상징인데 네. 그 민주는 저들의 것이었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 광주의 심장부에서 네. 우리 보수우파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 아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가슴 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더 이상 민주주의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고 내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거든요. 가짜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이런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이렇게 많이 썼던, 그죠? 좌파들이 많이 썼던 게 껍데기는 가라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민주당만큼 또 이렇게 사실 껍데기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거기 가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러 가는 거니까 껍데기 민주당은 가라라고 선언하러 가는 거거든요. 내일 광주 가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내일 대구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전국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아는 분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은 광주시청 앞에 중공기가 있다고요? 그래요? 저는 광주를 진짜 평생 딱 한 번 가봤어요. 학회 때문에. 진짜 딱 한 번 가봤었어요. 근데 거기에 학회 장소가 김대중 센터였어요. 근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커요. 그리고 그게 제가 30대 후반이었나? 하여튼 학회로 광주 갔던 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당대회 때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쓸려서 갔다가 온 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안 갔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내일 광주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전국에 어디에 가시는지 꼭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혹시 참여하고 싶은데 어디를 갈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은 저는 광주에 가시라고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표가 진짜 없어요. 운전하고 가셔야 돼요. 진짜 표가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들과
이렇게 운전하고 가면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천천히 갔다가 천천히 오신다고 생각하고 네. 하루 종일 일정을 잡아서 다녀오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딱 한 번 친구 결혼식 때 가보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처럼 정말 안 가보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건이 있어야 가는 곳이라고. 네, 그 정도로 참 가까우나 먼 도시. 진짜 저한테는 마음에 가까우나 먼 도시였고요. 또 광주라는 곳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굳이 그 길을 가야 돼. 이러면서 안 갔던 그런 곳인데 이번에 정말 가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5.16 혁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민간 이양을 한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당시에 윤보선 대통령과 되게 세게 붙었었는데 네.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표차로 이기시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기게 된 결정적인 동인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뭐예요? 호남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호남에서 당시에? 몰표가 나왔어요, 거의. 뭐 몰표 지금 같은 몰표 수준은 아니지만 호남 쪽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대거 밀어주면서 네. 지지해주면서 그러면서 1963년도인가 그때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980년도 우리가 이제 말하는 흔히 그 광주 사건,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이 있기 이전인 1979년도까지는요. 어찌 보면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 보수의 본산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보수파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매우 높았던 곳입니다. 근데 1980년도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로부터 약 한 50년이죠 벌써. 50년 동안 완전히 이제 보수파 입장에서는 볼모 지역이고 우리와 관계없는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지만 요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또 세대가 바뀌고 변화하면서 이 변화된 상황에서 뭡니까? 이 광주가 호남이 이제는 옛날처럼 이렇게 민주당의 볼모가 아니라 진정 깨어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번에 이 광주 내일 그 행사가 참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역사와 이정표를 쓰는 날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15일 광주로 뭉쳐라 가자 그랬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무조건 뭉쳐야 됩니다. 제발.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라운드 씨 연설 잘한다고. 저도 어제 들었는데요. 진짜 잘하는 건 그라운드 씨 맞아요. 근데 전한길 선생님 연설이 왜 울림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씨가 잘하는 건 확실해요. 톤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그라운드 씨가 잘하는 건 맞아요. 100%. 근데 전한길 선생님은 말이 호소력이 있는데 딴 호소력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네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똑같은 이야기를 내가 생각한 걸 그대로 찝어서 얘기하니까요. 훨씬 더 공감이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를 대신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전한길 선생님이 지금 인기가 많은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화려하지도 않는데 그대로 한다. 자, 그런데 전한길 선생님이 좀 이렇게 모함을 받고 그런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 무조건 뭉쳐야 됩니다. 세 번째 뉴스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예요. 김봉식이 국회 봉쇄 체포 지시 없다. 이렇게 되면요. 윤석열 탄핵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짧게 툭툭 치고 가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지금 탄핵의 사유가 4가지인데 그중에 이제 세 번째죠. 국회 장악을 시도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그죠? 국회 봉쇄 체포 지시 없었다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와 상관없이 지금까지 결론은 뭡니까? 국회를 봉쇄하라 끌어내라 어쩌고 저쩌고 말이 있었네 없었네 그랬는데 끌려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머리카락이라도 잡힌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지금 논의 자체가 되게 말도 안 되는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봉쇄와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네, 그 와중에 맞아요. 지금 이게 기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국회 봉쇄하고 체포 지시 없다니까? 그럼 왜 탄핵하는데? 야, 헌재안에는 내란죄 없어. 정 변호사님 헌재안에 내란죄 없잖아요. 헌재안에 내란죄 없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요. 완두콩 아시죠? 완두콩 껍데기만 툭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피 땅콩 아시죠?
껍데기만 툭 던져놓고 가버린 거예요. 즉 내부가 없어졌어요. 알맹이가 없어졌다고요. 거의 진주알 없는 진주 반지고요. 다이아몬드 없는 다이아 반지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맞죠? 자, 그런데 4번 석동현 어제 나온 얘기 기사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광주까지 윤 탄핵 반대 여론 확산, 직무복귀 확신한다. 이제 우리 이 석 변호사님이 직무복귀 확신한다. 워딩이 강해졌습니다. 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은요 여론재판이에요. 다수의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탄핵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으면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이 뭐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추이가 매우 중요한데 석동현 변호사님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 탄핵 반대 여론이 뭐 예를 들면 경북,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지 뭐 경남 지역, 부산 지역 이쪽에만 높은 것이 아니고 광주 지역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추세가 점차. 맞죠? 그런데 최고점을 찍은 김문수, 물론 조기 대선에 대해서 지지율 계산하는 거 싫다 여러분 하시는 거 그 마음 100%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김문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다자 이제 여론조사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 열혈 지지자들은 다 이재명을 많이 하니까 이재명이 34%가 나와요. 우리 국민의힘이나 보수 우파들은 지금 한쪽으로 쏠리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12% 나왔고요. 그다음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등이 한 5% 정도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뭐 다들 뭐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 대선이 시작되면 우리 보수 우파의 후보는 한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정당 지지율을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이 39%, 네. 민주당이 38%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뭐 대선이 보궐선거가 있지도 않겠지만 혹시나 만에 하나 있더라도 결코 쉽게 이재명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감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위험하게 느껴지나 봐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가 이 뉴스를 먼저 소개하고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6번입니다. 운영위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마은혁을 임명하라. 마은혁을 임명하라.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은혁은 안 된다. 근데 왜 이런 결의안을 지금 했을까요? 일단 결의안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좌파들 입장에서 우리도 사실은 불안하잖아요. 8명 중에 이게 3명이 될까 하고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도 불안해 하지만 좌파들이 보기에도 6표가 확보가 안 됐거든요. 지금 불안한 거예요? 잘해봤자 4표는 확실해. 근데 5표가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데 6표까지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한 마은혁을 넣으면 6표가 되니까 마은혁 임명촉구 결의안을 이런 식으로 의결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7번인데요. 와, 진짜 여러분이 노희범이 누군지 아시죠? 헌법연구관이었는데 종편에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이 사람이. 7번 뉴스입니다. 이 노희범이요. 온 뉴스에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죠? 대통령 파면된다면 1등 공신은 홍곽조. 파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런데 옛날에요. 대통령 뭐 금메달 누구 은메달 누구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정 변호사님? 네네네. 박지원이 그런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네. 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이 사람 하는 말은 별로 비중은 없어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홍과 곽은 네. 뭐 아무리 지네들이 노력했지만 오히려 얘네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특히 홍은 다시 좀 증인 채택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 홍이나 곽은 1등 공신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나름대로 얘네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네. 1등 공신을 만들고 싶었으나 그렇죠. 그렇죠? 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호인단에게 네. 탈탈 털려가지고 홍과 곽은 더 이상 이제 1등 공신이 될 수 없고요. 조성현도 뭐 특별히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게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는지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있던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장 뉴스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주장 그대로 사실상 탄핵 기각 공고한. 여러분, 인권위가
안창호인가요, 저분이? 저분이 뭐라고 했는지 정 변호사님이 소개하겠습니다. JTBC가 어째서 저걸 보도했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그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된 어떤 결의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의결을 해서 권고를 하면 그 권고에 대해서 국가기관은 그 권고를 이행을 한 다음에 이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고안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의외로 권고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뭡니까? 되게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죠? 근데 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권고안을 누가 작성했을까요? 안창호 우리 위원장이 그죠? 결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안창호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죠? 옛날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던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부산지검 초임 시절에 우리 형사일부의 부부장님이셨는데 네. 저희가 작은 모임을 할 때 제가 정말 자주 뵀던 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저를 되게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참 그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다른 분은 몰라도 안창호 이분은 탄핵을 반대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분마저 사실은 탄핵에 찬성해서 예. 사실은 많이 사람들이 놀라고 실망을 했던 면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안창호 위원장이 네.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그때 잘못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짐을 짊어졌잖아요. 과감하게 나서가지고 지금 6대4가 됐잖아요. 네. 5대4에서 만약에 안창호 위원장이 반대하는 쪽이 돼서 5대5가 되면 의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네. 안창호 위원장이 나는 찬성이야 해서 6대4가 되는 바람에 이 권고안이 만들어진 건데 이 권고안의 내용이 안창호, 그죠? 헌법재판관이었던 안창호의 의견이 반영된, 시각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이 보도처럼 사실상 탄핵 기각 권고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탄핵 결정문을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계엄이 단시간 동안만 지속되는 데 그쳤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하여 대통령 측에서 쫓아낼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여러분 방금 나온 네. 워딩 아시죠? 네네. 방금 들으셨습니까? 대통령 측에서 쫓아낼 정도는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 인정 안 된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이분이 원래 헌재재판관 출신이시고 박근혜 네. 대통령 때 뼈저린 아픔을 만드신 분이셨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지금 공고안을 만든 거. 이거 되게 의미 있거든요. 그럼요. 이 공고안이 나오고 난 뒤에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기사를 시간대별로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이 기사가 JTBC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럼 왜 나왔을까요? 이 내용을 왜 굳이 공개했을까요? 왜? 알리는 거죠. 야, 지금 위험해. 얘들아, 위험해. 집중. 너희 지금 안심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노이범이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있잖아요. 그 마동탁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사람 임명하라고 촉구안 하고 지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갑자기 중구난방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뭐 쪽지가 뭐 메모가 4개라는 둥. 이제는 진짜 무슨 누구 저 이제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등장인물까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어제 그랬죠. 헌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측 변호인이 우리 극단의 조치를 하겠다 하니까 아무리 문대행이라고 해도 고민을 하더니 20일 날짜를 잡았는데
너무 고민 좀 하셨어야죠. 그날이 형사재판이니까. 너무 아무튼 급하게 잡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정리가 좀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차분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일부러 오늘 수첩을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거 제 수첩 맞아요. 제 수첩이에요. 이건 제 수첩인데 제 수첩에 제가 만약에요 막 다 적어놔요. 예를 들어서 우리 PD님 이름을 다 적는 거예요. 무슨 PD, 무슨 PD, 무슨 PD, 무슨 PD. 그래 적어놓고 뭐라고 했대? 수거 대상. 그러면 이게 내가 그 PD들을 갖다가 수거한다는 그 내용이 증거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웃긴 얘기가 나와요.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8번이에요. 8번. 계엄 데스노트에 차범근 조국 천주교 사제도 수거 대상. 아니 왜 자꾸 이름이 올라가요? 정 변호사님 왜 명단이 자꾸 나와요? 지금 말입니다. 이 노희범이 아니라 그 지금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정보사령관인가? 뭐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아마 그 국군정보사령관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마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그 군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점 보고 네. 무당 비슷하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막 만나러 다니고 하던 사람이거든요. 어떤 경위와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왜 이 사람 노트가 또 난리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보세요. 이 사람이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죠. 두 가지. 하나. 정말 그 사람이 저기다가 적은 거 맞나?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이거 내가 적은 거 맞습니다라고 인정한 적 있어요? 아니 그런 기사는 안 나오고 지금 계속 예. 수거 대상. 그러니까 인정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썼다고 인정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다 쓴 거로 인정을 하면서 그 전자에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글을 쓰면 거기다가 어떤 의미로 글을 썼는지는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 노상원 수첩의 문제가 실제로 노상원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확인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와 어떤 이유로 그 얘기를 적은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지금 이번에 어떤 이 계엄과 도대체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은 전혀 하지도 않은 채 그냥 좌파적인 시각을 갖고 텀터기를 씌우려는 시각을 갖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마구잡이로 막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보세요. 8번 뉴스 다시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건 이름이 단독이에요. 보세요. 단독. 근데 한겨레예요. 데스노트에 차범근 조국 천주교 사제도 수거 대상이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무슨 연락이 됐는지 연결이 됐는지 그런 건 밑도 끝도 없어요. 그 사람의 노트에 적힌 그게 이름이 누가 있단데요. 밑도 끝도 없이 데스노트래요. 차범근 조국 천주교 사제. 또 보세요.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9번. 아니 오히려 차범근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웃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9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살해 암시, 노상원 수첩에 문재인, 유시민 등 500명 확인 사살. 아니 그러면 이 수첩에다가요 이름이 적힌 사람이 다 그냥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10번. 노상원 수첩에 윤석열 3선 장기 집권 계획 담겼다. 근데요 왜 저렇게 노상원 수첩이라고? 그럼 제가 이 수첩에다가 뭘 적어 놓으면은 이게 만약에 유출돼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그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 사람이 적은 거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 변호사님. 네. 잠깐만요. 어디 갔지? 어디 갔냐? 제가 아까 거기 이준석. 11번이요? 11번요. 네. 아니요, 이거 말고요. 이준석이 자기가 저거라고. 이준석 이름 있었다는 거죠? 예, 그게? 그거 이준석 이름 있었다고 자기 이름 없었다고 자기 잘못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름 없는 사람은 예, 잘못 그거 어디 살았다. 갔어요? 그거 이준석이 자기 잘못 살았다고 하는 거 있었어요. 이거 17번. 여러분 근데 더 기분 나쁜 거 뭔지 아세요? 17번.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 윤의 바른 소리의 블랙리스트.
근데 웃긴 건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기가 들어갔다고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웃긴 거는 17-1. 야권 인사가 내 이름이 없어서 인생 헛살았대요. 정 변호사님. 이거 뭐 아니 여러분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 이름이 없어서 인생 헛살았습니다. 아니 이런 걸 단독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네. 정 변호사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그 수거 대상이라는 이런 표현은 누가 쓴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노트에 이름이 있다고 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됐는지. 이걸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을 수거 대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 보면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쓴 글이 그죠? 정상적인 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추거 대상 이준석입니다 이러고 있고 야권 인사가 내 이름이 없어 나 그러니까 인생 헛살았어 이런 게 조롱 아니에요? 이 뜨고 싶으니까 이준석은 뜨고 싶으니까 자 근데 이준석이 뜰 것 같습니다. 11번 뉴스입니다. 이준석 곧 뜰 것 같습니다. 자 예. 허은하가 이준석과 천하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뭐 여러분들 그 개혁신당에 여러 가지 문제점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아마 허은하가 아마 밤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최근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각까지 돼가지고 이제 네. 당대표에서 현재 쫓겨난 상황입니다. 그러자 부정부패가 의심되는 부분을 자료를 찾아서 이준석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개혁연구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5,500여만 원을 부당 지출했고 그래서 특정 정치평론가에게 연구 용역을 준 의혹이 있다.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또 1,100만 원가량의 당 홈페이지 운영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 이렇게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이가 뜰 것 같습니다. 12번 뉴스인데요. 여러분 제가 살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정 변호사님도 군대 갔다 오셨죠? 예. 근데 군대 2번 가라면 가실 겁니까? 아니 안 가죠. 근데요. 군대를 대리복무를 했대요. 근데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월급 많아져서. 저 때는 병장이 1,80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반씩 나눠가지고 5,400원이잖아요. 지금 얼마였던가요? 지금은 한 150만 원 되나요? 15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월급을 반씩 나눠갔자면 그래도 한 75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되게 생활도 어렵고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있다라고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군대 대리복무를 했습니다. 월급 반씩 나눠 갖자고 하고 군대를 대리복무를 하다가 발각이 됐는데요. 아니 군대를 잃은 사람은 대리입영할 게 아니라 차라리 하사관 지원을 하면 되죠. 하사관 어려워요. 그런가요? 시험 봐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에 하사관들 모자라서 그래도 시험 봐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모자라다고 아무나 다 뽑아주지 않아요, 정 변호사님. 그렇구나. 하사관 시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그러냐면요. 이제 대한민국이 당나라 군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요즘 어른들이 하시더라고요. 그 군대에 별들이 찔찔찔 울고 있고 별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별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대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이번에 군대가 얼마나 허당인지를 알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문재인 때문이죠. 이렇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산화와하는 김상욱이 울산시당위원장직을 사퇴했는데요. 오름을 추구한 값 달게 받겠다라고 말은 그럴싸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그냥 민주당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는데요. 14번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그 박범계가요. 네. 성일종 면책특권 뒤에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대요. 그래요? 네. 아니 뭐 성일종 이분이 지금 뭐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죠? 면책 특권에 벗어나서 인터뷰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성일종 뭐 이분이 뭐 특별히 뭐 크게 얘기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회유당했다고 하니까요. 근데 아니 회유댕하고 안 하고는 그냥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밝히면 되죠. 원래 응아낀 놈이 응아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혹시 박범계도 나 뭐 민주당 애들만큼 면책특권 뒤에 숨어갖고 온갖 거짓 가짜뉴스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자, 차제의 면책 특권을 없애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15번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요. 또 한 명의 영웅이 탄생을 했었습니다. 이영림 검사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나오신 분이셨는데요. 그러자말자 바로 정치 중립 위반이다 하고 나서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사실 옛날에 문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좌중에서 가장 좌라고 했는데 판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정 변호사님, 박지원이 왜 이럽니까? 그렇죠. 이영림 검사장이 헌재가 안중근 의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안중근 의사가 당시에 1심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나중에 항소도 하지 않고 그냥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되니까 바로 사형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니까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재판관이 말리질 않았어요. 끝까지 경청하면서 들어줬다 이거예요. 사형을 선고했지만 끝까지 들어줬고 그때 얘기한 것들 그다음 사형 집행할 때까지 본인의 어떤 구상이나 생각들을 적은 글들이 그게 속칭 말하는 동양평화론인가 뭐 이런 만국평화론인가 하는 책으로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요번에 문흥배 같은 명흥배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갑자기 뭐 30분 보충 15분 그다음에 뭐예요? 째깍 초시계 해놓고는 막 누르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딱 3분만 달라 그랬더니 이거 모지게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영림 검사장이 안중근 의사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얘기 나올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용감한 검사장의 발언을 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16번 뉴스인데요. 제가 이분이 지금 그 구치소에 가 계신 줄을 몰랐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잊었어요. 너무 그동안. 자, 김영선 전 의원이죠. 대통령실 채용 세력과 돈 받고 국회 예산 횡령했다는 의혹도 있다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네네. 지금 이거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노큰 뉴스죠. 네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분위기를 다시 명태균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갑자기 네네. 분위기가요. 자, 18번 뉴스 소개해 주세요. 정 변호사님. 네네. 지금 홍준표 시장이 명태균의 황금폰에 내 목소리를 폭로해 봐라. 때가 되니 파리떼가 모여들고 있다. 모질이들 거짓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황금폰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홍준표 시장은 아주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죠? 내 목소리 있으면 공개해 내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어요. 20번 뉴스 보세요. 정 변호사님, 전 저게 너무 이상해요. 예. 그 검찰 CCTV로 명태균 황금폰이 찍혔대요. 자, 밑에 쭉 내려주세요. 정 변호사님, 어떻게 저런 사진이 찍히죠? 쭉 내려주세요. 더. 예. 더요. 정 변호사님, 저거 보세요. 네네. 명태균이 포렌식 하러 가서 그 가게에서 찍고 있는 저걸 가지고 분석을 했대요. 뭐 CCTV로. 저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CCTV가 있었나 보죠. 그쵸. 근데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그 CCTV를 털었더니 그 CCTV에서 저 화면이 나왔고 저 화면을 확대해 보니까 예. 핸드폰이 2개 있더라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CCTV가 저렇게 정확해요? 글쎄요, 저 화면 저기 아주 그 화질이 좋네요. 근데 중요한 건 뉴스타파가 저건 어떻게 받아요? 글쎄요, 저기 어디서 났을까요? 아니 여러분, 저는 이 뉴스가 되게 소름이 끼쳐요. 저게 도대체 어디서 났으면 어떻게 저게 뉴스타파 손에 가죠? 다른 뉴스에는 가지도 않은 게 어떻게 뉴스타파는 저걸 다 봤죠? 여기 지금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2024년 10월 16일자 검찰 수사보고서인데요. 이 수사보고서는 제가 보건대는 재판 기록에 있는 거로 보입니다. 그럼 재판 기록에 저 사진이 있어서 저걸 그렇죠. 지금 저것도 유출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것도 사실 저러면 안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명태균의 변호사를 통해서 네. 이제 이 해당 자료들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텔레그램까지 확보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명태균이 특검을 하라, 내가 다 얘기하겠다 그러고 있고, 또 뭐 오세훈 등등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정 변호사님. 네네. 왜 이준석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한때 이제 그 부분은 예, 약간 그 변호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상하게도 이 명태균은 그러니까 좀 이준석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도요 이준석 얘기가 쏙 들어가고 갑자기 오세훈, 홍준표만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명태균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여론조사로 이 대선에 관여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구속돼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물귀신 맞습니다. 작전을 네. 써서 오세훈과 홍준표를 확 끌어내리고 붙잡고 끌어내리면 그러면 이준석한테 기회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는 제가 거죠.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명태균의 폰이 지금 우리 쪽 대선 후보들을 왠지 위태롭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19번 뉴스 보세요. 되게 이상해요. 19번 뉴스 보면요. 김종혁이 윤, 한동훈이 좋은 대로 하야했다면 지금은 혼란을 없었을 것. 근데 한동훈이 하야하라고 했었어요? 한동훈은 하야 얘기가 있긴 했죠. 하야하라고 네, 했었나요? 하야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김종혁이요. 한동훈 좋은 대로 하야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PD님, 조갑제 밑에 조갑제, 윤, 탄핵 선고 전 자진 하야 가능성. 그러니까 김종혁이 늦었다고 하지 말래요. 정 변호사님 저것 좀 보세요. 예. 지금 갑자기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한 하야 이야기는 조갑제가 최초가 아니에요. 네. 김종혁도 최초가 아닙니다. 누가 최초예요? 박지원이죠. 아, 박지원이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박지원이가 네. 계속 탄핵돼야 된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으니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쵸.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조갑제가 하야 발표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김종혁은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요. 민주당도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 변호사님 이상한 게 있어요. 네네. 제가 자 22번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심리 계속되면 중대 결심한다라고 어제 이야기하면서 대리인단 총 사퇴도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시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요, 탄핵은 꿈도 꾸지 마라 그럽니다. 26번 보여주세요. 탄핵이 아니고 하야. 26번 보여주세요. 네네. 민주당에서 김종혁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은 소리예요. 네. 하야는 꿈도 꾸지 말래요. 근데 네. 왜 이렇게 꿈도 꾸지 마라 이래요? 지금 저들은 하야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불이탈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말은 뭐 하야를 하면 그 전직 예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께서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하야한다. 여러분 저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민심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싫은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탄핵 이렇게 되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그냥 확실하게 결론이 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근데 그게 아니라 하야 이래버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뭐 탄핵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나 억울하지만 나 하야한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들이 되는 자, 거죠.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 시리즈로 보여드릴게요.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 하야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첫 워딩은 박지원이었다고 정 변호사님이 기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김종혁이 늦었다. 하야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하야 꿈도 꾸지 마. 김종혁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줄게? 워딩도 비슷하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한테 내 억울함을 풀어줘 그러겠습니까? 자, 그죠? 그래서 25번 보시면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대통령 하야 그런 거 검토한 적 없어. 근데 왜 자꾸 하야 얘기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웃긴 게요. 막 하야해 하면 하야하지 마. 아니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래요. 정 변호사님 저 왜 저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뭐 그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는 하야를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우리 또 변호인단 입장에서 보면은 기각이라고 탄핵이 생각하죠? 기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23번 뉴스 보세요. 23번 뉴스 보면요, 윤상현 의원이
사기 탄핵이니까 바로 기각이라고 기사 인터뷰했어요, 전 변호사님. 네네. 자, 그래서 윤상현 의원은 바로 결과는 기각일 것이다 하고 있는데 하야 이제 탄핵 하더니 하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한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네, 하야를 이야기하는 세력과 사람들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정통 보수 우파들은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조기 대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된다거나 이사해야겠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조갑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는 이 할아버지는 왜 이러시는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종혁이 또 한동훈 요구 때 했어야지 이렇게 반대를 하지만 그러니까 김종혁과 조갑재를 비교해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네. 조갑재도 한동훈 지지자, 김종혁도 한동훈 지지자인데 뭔가 이 하야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럼 민주당도 한동훈 지지자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후보가 되길 바란대요. 당연히 바라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요 한동훈이 후보되는 걸 굉장히 바란대요. 제일 만만한 후보가 한동훈이죠. 네. 한동훈이가 후보가 되면은 오세훈보다도 더 만만하죠. 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제가 아까 지금 계속 이어서 말을 해드리잖아요. 27분 보세요.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을요, 왕이 계승 꿈꿨나, 노상원 수첩 대상자들 경악. 아까 제가 소개했잖아요. 근데 왕이 계승, 아니 근데요, 여러분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자기 아들이에요. 왕이 계승이게? 저는 저 MBC에다가 전화 걸 뻔했어요. 왕이 계승이라는 거는 아버지 꽃, 윤석열 대통령의 아들. 토리가 왕이 됩니까? 정 변호사님 저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얘기는 그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려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틀린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걸 왕이 계승이라는 표현을 근데 써요? 왕의 계승은 아버지 걸 아들이 하는 게 왕의 당연하죠. 계승이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할아버지 소리죠. 걸 아들이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게 왕의 계승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셀프로 막 이렇게 난 아버지 자기 되고 복제를 하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기사가 번번이 나가고 있다니까요. 네네. 네. 노상원 수첩 대상자들 경악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 경악할 일이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이 정신이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수첩을 갖고 나와서 이 수첩 안에 적혀 있는 거 있으면 그게 실제로 다 이게 다 이루어지는. 아유 여러분 진짜 우리 저번에도 써먹었다 아이가 이제 좀 고마해라 그놈의 수첩 시리즈. 자 그러면서 28번에 대통령 지금 최종 진술 기획 등등 계산을 했는데요. 32번 뉴스 보여주세요. 20일 날 신문을 결국은 해주겠다라고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이 엄청 정신없는데요. 그래서 33번을 준비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 33번 뉴스를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제가 저걸 이제 딱 올려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단들이 중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이렇게 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0일로 날을 잡아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일 날은 형사재판 준비 절차와 겹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25일 정도로 지금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러면 선고가 언제예요? 25일 날 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27일 정도 이제 최종 변론을 그게 하지 뭔지 않을까. 최종 변론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최종 변론이라는 건 이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게 최종 진술의 기회인데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의 진행상으로 봐서는 27일 정도에 최종 진술을 하고 국회 측의 최종 의견, 그 다음에 대통령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나서 27일 날 현재로서는 결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노무현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탄핵 재판의 전후 사정을 보면 한 11일에서 14일 정도 후에 탄핵 선고 날짜가 결심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재판에. 그렇게 해서 보면 빠르면 3월 11일, 늦으면 3월 13일 정도가 현재로서는 제일 유력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3월 초에 선고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3월 초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아마도 3월 11일이나 3월 13일 정도에 선고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3월 13일 경에 대충 선고가 된다고 생각하면 저들도 지금 마음이 바쁜 거예요. 왜? 마은혁 이자를 빨리 데리고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여론도 빨리 조성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빨리 끌어내려야 되고, 마음이 지금 홀딱홀딱 급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자, 어제 난리가 났었죠. 문영배 재판관에 관한 21번 뉴스입니다. 오마이 팩트라는 게 있는데요. 저 깜짝 놀랐어요. 신속하게 오마이 팩트에서, 오마이 뉴스에서 오마이 팩트가 있더라고요. 문영배 재판관이 음란물에 댓글 달았다 주장은 새빨간 거짓 하고 바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저 기사 날짜 시간 한번 보실래요? 네네. 제가 지금 체크를 했어요. 2월 13일 13시 3분. 어제 낮에. 자, 이렇게 체크가 나왔어요. 네네. 그러고 난 뒤에 자, 어디 갔냐? 저기 29번 뉴스 보여주세요. 29번 뉴스입니다. 음란물 댓글 알고 보니 조작. 국민의힘 논평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음란물에 댓글 달린 것은 가짜다. 그러니까 그 음란물에 댓글 쓴 문영배라고 하지 마라. 이건데요. 눈여겨볼 체크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체크를 해주다니 브라보. 두 번째는요. 민주당이 모두 나와서 문영배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브라보. 여러분에게는 이 부분은 이 두 가지로서 저는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 뉴스입니다. 31번입니다. 이재명이요. 여러분, 이재명이요. 급한 거예요. 극우 정당도 아닌 범죄 정당. 네가 할 소리 아니야.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이게 뭐 범죄 정당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가 범죄자죠. 지금 4개의 범죄 경력,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1심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돼서 앞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것이 유력하게 예상되는 이재명이 범죄자고, 그러한 이재명을 대표로 두고 옹이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정당 아닌가요? 네. 자, 여러분. 이재명이 급하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쭉 뉴스를 훑어드린 건요. 민주당이 엄청 급하고, 민주당이 급하고, 이재명이 급하고, 그러니까 방송의 패널들도 급하고, 엄청 급하게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문영배가 공격받으려고 하니까 오마이뉴스까지 몸을 던지고요. 민주당도 몸을 던지고요. 우리 문영배를 지켜야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흔탁이 아니고 이름 뭐죠? 마은혁. 저는 그 이름이 외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이 마은혁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경거망동을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데요. 30번 뉴스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누구도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공격하거나 엉따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누군가가 열심히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앞장서서 하면요. 질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질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쁜 걸 자꾸 집으려고 하는데요.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 격려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 시국에, 이 대한민국에 자신의 것을 버리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진짜로요. 아니야, 이게 문재인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좀 심하고요.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외치면 까짓것 이재명도 이쁘다고 해줄게요. 이재명이 이쁘다고 해줄게요. 그 정도의 마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석방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한길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 변호사님? 예, 국가원수 탄핵을 가리는 엄중한 사안이다.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지 국민이 승복한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맞는 말이죠. 지금 전한길은요,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랬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공정하게는 해달라. 공정하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죠? 양측이 불만 없도록 충분한 변론이 이루어져야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사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일부 재판관이 무조건 빨리 신속하게 무조건 빨리 이렇게 하니까 불신이 커지고 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네. 자, 정 변호사님.
박영수 어제 구속된 거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그냥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가지 질문을 적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빠르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전환길에게 광분합니까? 왜 열광합니까? 정 변호사님 빠르게 대답해 주세요. 왜 전환길, 열광?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을 너무 진솔하고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에. 왜 국민들은 지금 헌재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리고 민주당에 분노합니까? 똑똑한 척하고 공평한 척하지만 그만큼 불공정하게 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지금 광장으로 나가서 계속 집회에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나가서 외칩니까?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유력한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지금 헌재에 분노할까요? 헌재는 결코 공정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과 정파적인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이죠. 왜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었을까요? 공정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공정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왜 공수처와 검찰을 이렇게 사람들이 우습게 알게 돼버렸을까요? 공수처가 공수처답지 못하고 검찰이 검찰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사람들이 국민 변호인단에 왜 이렇게 많이 가입을 할까요?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내일 광주 가야 되죠?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이 상식적이고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는 시작입니다. 그죠? 네, 정 변호사님 마무리해 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여전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못 믿습니다. 어떤 한 일이 있더라도 헌법재판을 좀 더 끌어야 된다. 적어도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이 나오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 우리 변호사님들께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그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 성급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난 거 아닙니다. 광고해야 됩니다. 정 변호사님께 오늘 저거 드렸어요. 빨리 주세요. 네. 이거요. 네, 구전 녹용 광고 멘트 일단 하겠습니다.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을 담아낸 구전 녹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은 100%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만을 사용하여 가장 비싼 분고율과 팁까지 통째로 다녔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녹용 등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황금 배합 비율로 다려내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박존. 골다공증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아투TV 구독자를 위한 파격 세일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내일 광주로 모두 뭉치고요. 전국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가고 싶은데 다 가시면 됩니다. 윤 대통령을 파면시키면 헌재는 역사 속으로 소멸할 것이다. From 전환길. 전환길 선생님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원래 시대가 어려우면 곳곳에서 영웅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영웅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발 이렇게 보호해야지만 세상에는 더 많은 영웅들이, 또 다른 영웅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열악한 환경 안에서도 방송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요, 사랑과 또 평화와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각자 자기 자리에서 가고 싶은 곳에서, 그리고 내일 광주가 디비졌다는 소식을 월요일날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 저녁 좋은 저녁 드세요. 감사합니다.